미국이 얼굴 인식기 출국 통제로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차단할 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하절기 내에 상원의회에 계류된 트럼프 케어가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같은 종류의 강력범죄를 3번 이상 반복해서 저지른 상습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삼진 아웃제 수감자의 형량 감소 문제에 대해 판사들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오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RK뉴스 시작합니다. 네, 프로그램의 일부 변경으로 오늘부터 8시 반에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얼굴 인식기 출국 통제로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차단할 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을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게이트에서 얼굴 인식기로 출국자의 얼굴을 촬영해 여권과 정부 데이터 사진과 수초 만에 즉석 대조함으로써 본인이 실제 출국했는지를 확인하고 오버스테이를 포착하게 됩니다. 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15년 이상 지체돼온 출국 통제 엑싯 컨트롤 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기 시작해 머지않아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즉각 포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출국자들의 얼굴을 촬영해 여권, 정보 데이터와 즉석 대조하는 얼굴 인식기를 각 공항에 설치하고 출국 통제 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입국 심사를 관할하고 있는 CBP 세관국경보호국은 최근 얼굴 인식기를 텍사스 휴스턴 조지부시 국제공항에 설치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는 델타 항공이, 보스턴 로간 국제공항에서는 제트블루 항공이 얼굴 인식기를 시범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워싱턴 덜래스 국제공항과 애틀랜타 하치필드 잭슨 공항에서 시범 가동해와 얼굴 인식기 출국 통제 시스템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는 미국 내 공항들은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얼굴 인식기는 미국을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게이트에서 출국자들이 카메라를 응시하면 얼굴을 촬영하게 되며 수초 만에 여권 사진과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사진 정보와 대조됩니다. 불과 수초 만에 실제 본인인지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됨에 따라 탑승 수속이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더욱이 미국 방문객들이 체류 시한 안에 실제로 미국을 떠났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아주 쉽고 신속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출국 통제 시스템입니다. 전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차단하기 위해 출국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마땅한 기술을 찾지 못해 15년 이상 지체되어 오다가 얼굴 인식기로 결정돼 본격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얼굴 인식기를 모든 국제공항과 항구, 국경검문소에 설치하면 출국 통제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게 되고 미국의 합법 비자로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쉽고 빠르게 포착해 단속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이 이번 하반기 내에 상원에 계류된 트럼프 케어가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백악관 입장을 외곽에서 대변해온 켈리앤 콘웨이 선임 고문은 오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이번 여름에 그 법안을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매우 희망적이고 매우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콘웨이 고문은 입법 방식과 관련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동시에 대체 법안인 트럼프 케어를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우선 오바마 케어부터 폐기하고 나중에 대체 법안을 입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상원이 법안 표결을 연기하기로 하자 선 오바마 케어 폐기, 트럼프 케어 입법안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대안 없는 현행법 폐기가 가져올 혼란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안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콘웨이 고문은 현재 트럼프 케어 입법을 외곽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같은 종류의 강력범죄를 3번 이상 반복해서 저지른 상습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삼진 아웃제 수감자의 형량 감소제 문제에 대해 판사들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그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삼진 아웃제 수감제에 대한 형량 감소를 거절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는 발의안 36을 통해 삼진 아웃제 수감자에 대해 형량 감소 자격이 될 경우 수감자의 감형을 허락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오늘 수감자가 공공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 감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임명한 레온드라 크루거 대법관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과 같은 의견을 내면서 전격 이뤄진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 개진을 이끈 타니 칸틸 사카우의 주 대법원장은 수감자 감형을 골자로 했던 발의안 36은 반복되는 범죄로 인해 25년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습 범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발의안 아래에서 본질적으로 고려됐던 것보다 더 중대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상습 범죄자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브라운 주지사가 임명한 또 다른 2명의 대법관과 캐스린 미클 워더가 대법관은 발의안 47은 그 법의 적용 범위를 철저하게 형사법 적용에 두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더 강한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가주교정국의 지출을 대부분의 강력 범죄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오늘의 판결은 법 적용 혜택을 받게 되는 수감자들과 사법권의 역할 그 자체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포괄적인 법 적용 해석을 내놓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떠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언론에 적대적인 트윗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의 트위터 사용은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4분의 3에 달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수 웹사이트인 더 드러지 리포트가 오늘 오후 독자 52만 4,420명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계속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묻자 77.7%가 계속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폐쇄해야 한다는 답변은 22.3%에 그쳤습니다. 보수 매체인 드러지 리포트가 자기 독자를 상대로 조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 지지 여론이 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CNN을 직접 링에서 레슬링으로 드러매치는 28초 분량의 패러디 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폭력 조장 논란을 불렀습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오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동부시간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로건 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흰색 택시가 인도를 가로질러 돌진했습니다. 택시는 택시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설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고 일부는 중상이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일종의 운전 조작 오류에 따른 사고로 테러리즘과는 무관한 것으로 지역 경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대신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탓에 택시가 인도를 넘어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택시 운전사는 올해 56살로 일단 사고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을 넘긴 6월 말 현재 상원 인중을 받아야 하는 564명의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고작 43명을 인준받고 134명을 지명해서 30%밖에는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때 56%, 부시 대통령 때 50%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국정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비영리 기구인 공공서비스 파트너십의 집계에 따르면
6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장관들과 강요급 인사 등 43명의 상원 인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4명은 공식 지명의 상원 인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선과 지명, 인준이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공직 후보들을 놓고 백악관과 해당 부처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공직 경험이 없는 인물들을 기용하려면 신원 조회가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판매직 900여 명을 포함해 2,850명의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이번 구조 조정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 부서 통합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난해 케빈 터너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운영 책임자가 사퇴한 직후 저슨 엘서프와 장 필립 코트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판매와 영업 분과를 책임지면서 구조 조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구조 조정 보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 증오범죄 발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건수는 230건으로 1년 전인 2015년보다 1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81% 증가한 전국 평균 증오범죄 발생률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50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해 1년 전보다 13.6% 증가했고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4건에서 8건으로 증가해 100%,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8건에서 1건 늘어난 9건으로 1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증오범죄 발생률은 14% 증가해 2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엠트랙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관계당국에 따르면 어제 시애틀 남쪽 방면으로 45마일 떨어진 타코마 인근에서 엠트랙 열차가 탈선해 여러 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던 엠트랙 열차가 지난 2015년 US 오픈 골프 대회가 개최됐던 챔버스 베이 골프 코스 인근에서 탈선한 가운데 모든 열차 승객들을 대피시켰고 다른 수송 수단을 제공받은 바 있다고 엠트랙은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가 난 열차는 캐나다 밴쿠버와 오레곤주, 유진에서 스프링필드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엠트랙 측은 이번 열차 탈선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캘리포니아주 산악지대에 기록적인 적설량으로 스키어들은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스키를 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이크타호 인근 스쿼밸리 스키장에는 여름이지만 지난 겨울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아 스키어들과 스노우보더들이 스피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측은 개장 이래 독립기념일까지 문을 연 것은 올해가 4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스키장 측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리프트를 가동시키면서 방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여행의 계절이죠. 스마트 여행 전략.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 김현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스마트하게 여행을 하는 방법 오늘은 크게 2가지로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티켓을 좀 싸게 구입하는 방법. 네. 또 하나는 이제 오다 가다 이 큰 물건을 샀을 때 관세의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네. 자 우선 관세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한국 방문하고 할 때 이 고가의 물품을 좀 선물용으로 사기도 하고 뭐 내가 쓰려고 사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럴 때 관세
물어야 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항구에 들어갈 때 몇 월 며칠에 다시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거다 이런 확인증을 제출하면 안전한데요. 아, 이건 내가 그럼 쓸 거다. 예. 쓰고 다시 갖고 올 거다. 네. 네. 이렇게 잠깐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거다 이런 건 괜찮지만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을 줄 때는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여행객 중에 1인당 이 과세 한도가 600달러잖아요. 그게 좀 이제 넘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공항에서 이렇게 같이 한국에 가실 것 같은 사람을 붙잡고 이것 좀 같이 짐으로 붙여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이거 큰일 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관세에서 걸리게 되면 부탁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부탁을 받은 사람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할 때 계속 짐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받게 되고요. 또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한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 단속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짐 안에 마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이걸 그냥 부탁만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관세에서 이제 마약이 발견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말에 좀 그 TV 뉴스를 한국 뉴스를 좀 봤는데요. 네. 요즘에 굉장히 그 관세에서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들이 네.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죠. 이게 뭐 손 집어넣으면 다 안다면서요. 예, 뭐 눈 감고 이렇게 손만 집어넣는데 딱 꺼냈는데 명품 핸드백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꼭 눈을 감아야 돼? 그런 아니 거 그럴지도 몰라요.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 잘 고르시죠, 그분들이. 네. 맥스레이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한국의 면세 한도가 들어갈 때 네. 1인당 600달러라면 네.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시 들어올 때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 한국에는 600이지만 여기는 800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방문객은 또 100달러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뭐 아시고 지키시는 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은 1,000달러까지는 약 3% 세금이 부과되고요. 1,800달러 이상이 될 경우에는 25%까지 세금을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고요. 이 담배는 한 사람당 한 보루, 그리고 이 시간은 100개비. 거기를 넘으면은 또 이제 과세 대상이 되고요. 이 주류 같은 경우는 1인당 1리터 한 병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담배 같은 거는 한국 갔다 오실 때 사갖고 오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면세 담배 싸잖아요. 네. 한국은 또 워낙 담배가 싸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막 여러 개 사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정해져 있는 개수가 원래는 있죠. 한 보루인데 이렇게 네. 숨겨서 많이들 가져오시죠. 예. 또 그것도 얘기하면 또 담배 정도는 또 그냥 네. 익스큐즈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고가 물품입니다만은 또 다른 종류 하나가 이제 반찬들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올 때. 예, 한인분들 많이들 가져오시는데 이게 정말 잘못 적발될 경우에는요, 이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민권자 신모 씨가 이제 한국의 휴가차 어머니를 방문을 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빚어서 만들어주신 돼지고기 만두를 가지고 LA 들어오다가 적발이 됐어요. 아, 여기도 많은데 그런 거.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손으로 빚어주신 그렇죠. 거에 아, 되게 그런 의미가 건 없죠. 있어서, 예, 네. 이렇게 냉동만두를 가지고 오다 적발이 됐는데 300달러 벌금을 냈습니다. 근데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CBP 이 세관단속국 웹사이트에 이분이 이제 기록이 남게 소위 말하는 돼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업인데 계속해서 이 물품 검사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장시간 기다려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블랙리스트 요주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인분들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반입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이 되면요, 그 물량에 따라 또 그 같이 들어오는 사람 명수에 따라서 벌금이 최소는 50달러지만 최대 500달러 해서 이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 경우에 뭐 냉동만두나 고추, 뭐 인삼 이런 거를 이렇게 반입하시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인분들이 좀 그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날 것은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이 밀봉된 것은 괜찮다. 여기까지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가공하지 않은 육류를 비롯해서 뭐 견과류, 해산물, 또 각종 야채, 이 과일 같은 거는 유해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서 반입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인들 같은 경우 김치, 깻잎 뭐 이런 거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만들어주신 그대로 그 통을 가지고 오면 적발이 되지만 그거를 밀봉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해서 갖고 오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CBP에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있다고 쓰기만 하면 돼요. 네. 자, 이번에 또 티켓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국이나 해외여행 또는 타주 등 국내 여행 비행기 티켓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네, 이 업무 끝내고 금요일에 또 가끔 이제 우울하거나 할 때 여행 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티켓 그냥 얼마지 하면서 찾아보는데요. 그거 하나 더 우울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티켓 찾아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금요일에 티켓을 찾고 있다면 당장 멈춰라.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비행기표를 싸게 사는 규칙 1위 금요일은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데이터 시스템에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 금요일에 구매된 그 비행기 티켓이 똑같은 티켓이 일요일에 구매를 하면 13% 정도가 가격이 확 뛰더라고요. 차이가 예.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금요일이 비싼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금요일에 이렇게 새롭게 책정된 항공권 가격을 내놔서 다른 항공사들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티켓을 좀 일찍 예약하면 싸잖아요. 예, 그게 그 맞습니다. 일찍이라는 게 일주일 전이야, 한 달 전이야, 뭐 6개월 전이야,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얼마나 일찍 해야 돼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거에 대한 답도 좋습니다. 이 비행기표를 싸게 사는 방법, 특별한 비밀은 없고 얼리버드족이 되라. 그렇게 해서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시한 기간은 6주, 2달입니다. 2달 전에 이 6주면 티켓을 한 달 만이에요. 예. 그래서 티켓을 구입을 하면 그 기간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래요. 특히나 이 북미나 적어도 2달 전에는 하는 게 좋다?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하시면은 딱 이제 뭐 8월 말, 9월 뭐 이때쯤 이제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티켓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그건 아시죠? 성수기, 비성수기. 네. 이거 뭐 여하튼 간에 성수기는 비쌉니다. 네. 그래서 특히 북미나 유럽에서는 평균 57일 전부터 저렴한 티켓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제가 여기 자료 화면을 좀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께는 화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 같이 북미 보죠. 지역에서 보는 관점인데요. 유럽을 가고 싶으면 176일 전에 예약을 해서 총 11%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176일이면은 3, 5, 15 거의 5달 반, 6달. 예. 하지만 6달이에요, 참고로 6달. 대부분의 이 항공사들은 비행기 출발 6개월 전부터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나는 7개월 전에, 8개월 전에 할 거야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맥시멈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일반적으로 국제 항공편은 한 120일 전에 이제 예약을 하시면 그래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중이 아무래도 싸잖아요. 그쵸. 그럼 주중이 네. 어느 요일을 공략할까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예. 네. 그래서 그 이유는 항공권 판매 업계에서 화요일에 가장 많은 세일과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월요일에 출근한 임원들이 그 전주에 판매된 티켓이 얼마나 팔렸나 이런 추이를 좀 현황을 보고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 있으면 거기서부터 바로 할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이 가장 싸고요. 일리 있네요. 예. 네. 시간을 좀 알려드리면 네.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러니까 LA 시간으로는 낮 12시. 낮 12시입니다. 화요일 낮 12시에 구입을 하셔야 예. 가장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때 떠나는 비행기가 싸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른 아침일수록 뭐 아시겠지만 이른 아침일수록 좋은 딜을 좀 하실 수 있고요. 이 요일에 따라서 항공권 가격이 좀 다른데 국내선으로 가장 저렴하게 비행할 수 있는 날은 이 빈 좌석이 많은 화요일, 수요일로 꼽혔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비싼 날이 바로 일요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사랑 또 이거 외에도 이 항공사랑 연계되어 있는 크레딧 카드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100% 좀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잘 보시면 요즘에 수화물 붙일 때도 돈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거나 베네핏을 주는 거죠. 예, 네. 먼저 탑승하는 거, 뭐 좌석 선택권 이런 거를 우선권을 준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크레딧 카드 요즘에 뭐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거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델타 크레딧 카드, 예. 뭐 그런 미국 항공사 크레딧 카드. 네, 맞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네. 자, 과거에는 발품을 좀 팔면 절약을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발품까지도 팔 거 없고요. 그저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손가락품만 조금 팔아서 정보를 잘 찾아보면 여행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약간의 손품을 팔아서 스마트한 여행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김혜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미국이 독립한 지 2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독립기념일 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